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이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중 국회 연설은 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 등의 긴밀한 공조와 양국 관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북한과의 대립으로 민감한 시기여서 미국의 언론도 주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북한을 향해 해온 강한 어조와 수사를 한층 누그러뜨린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지난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대북 유화 발언 효과 없어 등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수사를 통해 대북 군사행동까지 위협해온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국 도착 이후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의 수위가 한층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과격한 표현들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 진전 등의 단어를 쓴 부분에 미국의 언론들은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회견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끌어내는 건 북한 주민에게도 전 세계 시민에게도 좋은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니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한 각종 무력 시위를 언급하며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을 향한 강력한 수사를 누그러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낙관적인 어조를 사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 방문 기간 북한과 관련해 많은 진전을 봤다고 평가하는 등 대부분의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치러진 본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 저지시리에서 윤여태 의원은 압도적인 1위로 당선됐으며 잉글리드 클립 글로리아 오, 포틀리 폴 윤은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한인 주 하원 의원 탄생이 기대됐던 제니 정은 아쉽게 패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지시티 윤여태, 잉글리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포트리 폴륜, 해링턴 팍 준정.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한인들입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 저지시티에서 재선에 도전한 윤 의원은 60%의 득표율로 압도적 표차의 1위로 당선됐습니다. 포트리 폴륜 후보도 시의원 도전 2번 만에 승리했으며 해링턴 팍에서 무소속으로 도전한 준정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오라들에서 출마한 미리암 유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팰리세이즈 팍의 경우 스테파니 장, 우윤구, 제프리 우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희들을 찍어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정말 살기 좋은 타운, 한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타운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포트리 엘리사 조, 잉글리드 클립스 캐서린 강, 유진 장, 필립 최, 클로스터 권성희, 크레스킬 존 박, 리버데일 데이빗 문 후보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39선거구에서 한인 최초 주 하원의원에 도전했던 제니 정 후보는 2,000원 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시고 저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first step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그냥 the beginning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제 선거에서 뉴저지는 4명의 한인 시의원과 10명의 교육위원을 배출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코리안 파워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한인 후보가 1위로 다수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선거에서는 상당수 한인 후보들이 곳곳에서 득표율 1위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괄목할 만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인 유권자들의 응집된 표심으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그동안 펠팍 민주당 위원회가 지지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선거 불문율이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무소속 제프리 우 후보와 우윤구 후보 등 2명이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포트리에서는 폴륜 후보가 타민족 후보들을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당히 득표율 1위로 당선됐으며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앨리사조 후보 역시 2위를 기록한 후보보다 무려 500여 표 차로 압승했습니다. 저지스리 윤여태 시의원도 58%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시의회에 재입성했습니다. 또한 잉그루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해링턴 파크의 준정 시의원 등도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겐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도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한 한인 정치력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시장은 빌 드블라지오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필 머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필 머피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등을 약속한 바 있어 뉴저지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66.5%의 득표율로 27.8% 득표에 그친 공화당 말리오 타케스 후보를 큰 차이로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당선 직후 지난 4년 동안 자랑스러워할 일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55.5%를 득표한 민주당 필 머피가 승리했습니다. 뉴저지는 8년 만에 민주당 주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필 머피 당선자는 골드만삭스 시니어 디렉터를 역임한 금융계 거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주 독일 대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머피 당선자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앞으로 뉴저지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 시의원 선거는 19선거구에서 폴 벨론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20선거구 피터구는 경쟁 후보 없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메린다 캐치 퀸즈 보로장도 72.6%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이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과 초당적 이민 개선 법안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초당적인 이민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연방정부 예산안을 먼저 가결시킨 후 내년 2월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드리머 보호 법안과 이민 개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SNBC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공화당도 이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카 구제 법안에 더 나은 이민 제도로 만드는 조치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 안전이나 가족 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제의 쿼터 문제 등 더 나은 이민 제도를 위해 초당적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매코넬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조치들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후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추첨 영주권 폐지, 가족이민 축소, 학력과 능력 위주의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세 가지 안에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분 개편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 소유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7일 뉴욕타임즈가 공화당 하원의 세제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당장 내년부터 중산층 수백만 명의 세금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산층 가구 기준을 3인 가정 연소득 5만에서 16만 달러로 보았을 때 중산층 3분의 1이 평균 2,000달러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2026년에는 중산층 45%가 현재보다 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나머지 중산층 납세자의 68%는 내년 1,300달러의 세금이 덜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항목별 세액 공제 혜택이 대부분 폐지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가장 타격이 큰 중산층 납세자는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이들로 이들의 대부분이 앞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와 로컬 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도 폐지되면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제 개혁안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9일 연방 상원 공화당도 세제 개혁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원안은 기업세를 20%로 낮추는 대신 시행을 1년 유보했고 과세 구간은 현재의 7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줄기차게 폐지와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오바마 케어의 열기는 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거래소 가입자 수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신규 및 갱신 등록 기간이 시작된 1일 하루 20만 명이 오바마 케어 건보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 케어 신규 및 갱신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첫날 10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을 추진하면서 내비게이터 예산을 줄이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및 갱신 등록 기간을 오는 12월 15일까지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면서 관련 광고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는 최고 수준을 나타내면서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또 저렴한 건강보험을 얼마나 갈구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험 관련 부서는 이러한 오바마 케어 열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코멘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자체적으로 건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뉴저지주는 12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세계 최정상급 마라토너로 활약했던 이봉주 선수가 뉴욕 한인들과 함께 플러싱 공원을 달렸습니다. 총 5km 구간을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요. 행사 수익금은 한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클리닉에 기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플러싱 메드오 코로나팍. 출발 신호와 함께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와 100여 명의 한인 참가자들이 힘찬 출발을 합니다. 뉴욕 한인 마라톤 협회가 마련한 이번 대회는 총 5km 구간을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 동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달리고 걷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모든 몸에 활성화가 생겨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뉴욕 한인 마라톤 클럽 제임스 리 회장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후원하기 위한 기금도 모금하고 더 많은 한인 동포가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봉주 5K를 돕기 위해서 KCS 건강 클리닉을 위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좀 달리기로 좀 많이 운동해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로 전달돼 정신건강 클리닉 후원에 사용하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인들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승객이 역대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는데요. 우리 한인 사회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신 곳에서 모임이나 행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가족들 또 주위 분들과 나누는 따뜻하고 풍성한 추수감사절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